추가로 진로 활동에 대해 소개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자신이 수행평가나 세특 활동, 대회 등 준비했던 활동들을 학년별로 컴퓨터나 노트북에 파일로 정리해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년 동안 자신이 한 활동은 생각보다 많아서 머리로만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보관하고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할 때 소재를 찾아보기도 쉽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었는지 정리해보는 데 좋습니다. 사실 성적 관리는 누구나 해야 하는 과정이지만 비교과의 경우 내가 얼마나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물론 무조건 많이 참여한다고 해도 학교 생활 기록부에 모두 적히지 않을 수 있고 성적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어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미리 계획하면서 성적도 관리한다면 비교과는 자신만의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능, 대입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뉩니다. 본인이 수시를 선택했다면 그리고 최저가 없는 대학에 원서를 넣는다면 수능은 아예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 일은 정말 한 치 앞도 몰라요. 이건 수시를 선택하느냐, 정시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시와 수능 모두 챙겨야 하고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시와 생기부 모두 챙겨야 합니다. 물론 수시만 혹은 정시만 챙기기에도 바쁜 거 다 알아요. 저 또한 수시로 대입을 준비했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하고자 자소서와 면접 연습에 수능 공부까지 함께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2차 대학 합격 발표를 할 때와 입시가 모두 끝난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정말 수시와 수능은 병행하는 게 맞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입을 준비하면서 주변의 수시 6강탈을 한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내신이 약해 정시를 준비하던 친구가 모의고사는 항상 1등급이었는데 수능날 긴장과 불안감으로 예상 등급보다 더 낮게 나와 생각도 못했던 전문대까지 원서를 넣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일들이 제 주변에서 일어나니까 여러분에게는 더더욱 병행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수시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수시와 수능을 병행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소서 미리미리 써두기입니다. 자소서는 상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작성합니다. 특히 재수생이 아니라면 3학년 때는 1학기 성적까지만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즉 1, 2학년 때보다 활동 참여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소서를 쓸 때 주요 소재는 1, 2학년 때 활동에서 많이 발굴됩니다. 또 앞에서 언급했듯이 3학년 때는 1학기 성적까지 평가에 반영돼서 1학기에는 성적 올리기에도 바쁠 것입니다. 그러면 자소서는 2학기 때 작성하게 될 텐데 이때 수능 공부와 대학 면접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더욱 부족합니다. 자소서는 한 번 쓴다고 완성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수정이 정말 필요 없을 것 같은데도 수정하게 되는 게 자소서입니다. 2학년이 끝나갈 무렵쯤에는 활동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을 테니 활동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미리미리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소개서 쓰는 팁. 자기소개서는 소재 찾기와 문장의 흐름, 간결성이 중요합니다. 소재 찾기의 경우 가장 이상적인 루트는 에 관심이 있는데 1학년 때는 이런 활동을 했고 2학년 때는 확장해서 이런 활동을 했으며 3학년 와서 이런 활동으로 연결시켰다입니다. 소재를 찾을 때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1, 2, 3학년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활동이 좋지만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미리 계산하고 활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해왔던 활동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는 게 좋을까?에 집중해서 소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 군더더기 없이 딱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결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쓸 때 자신을 어필하고 싶어 활동을 하게 된 배경을 주구장창 쓰는 등 말을 길게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해당 문항에서 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음부터 길게 써야 된다는 생각보다 임했음식으로 쓴 다음 나중에 살을 조금씩 붙여가며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입학사정관이 본인의 자기소개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의 자기소개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꼭 짧은 호흡으로 글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야 가독성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이건 너무 당연하다 싶어서 잘 챙기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가족이나 학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등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들은 작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해도 놓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를 다 쓴 후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소리내어 여러 번 읽으면서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잘 읽히는지를 파악한 다음 담임 선생님과 진로부장 선생님 혹은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까지 두세 분 정도 찾아가 검토를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노트 필기입니다. 3학년 때 교과서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입니다. 이 말은 학교 시험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수능 공부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지문만 해도 엄청 많고 길이 또한 길어요. 그래서 국어와 탐구 정도는 노트 필기를 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필기를 할 때 막 정성스럽게 모든 걸 다 적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필기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수능 범위를 다 못 나갈 수도 있어요. 노트 필기를 하는 목적은 국어의 경우 문학작품의 수가 많고 비문학 지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다시 복습할 때 일일이 읽어야 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탐구의 경우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눈에 정리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지문은 혹은 이 개념은 이런 내용이었고 핵심 내용은 이거다 정도로 구조화하여 필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규칙적인 생활하기입니다. 수능은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길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새벽 2시에 잠들었습니다. 학교를 가면서 제가 완전 로봇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유튜브 보는 것과 인스타그램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부할 양이 많아서 잠 자는 시간도 부족한데 유튜브나 SNS까지 하니 그 다음날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끝나면 항상 폰을 꺼두고 잤습니다. 불규칙적인 생활은 고치기도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더라고 결승선에 도착할 미래의 나를 위해서 조금씩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활용법. 대학원서는 자신이 넣고 싶은 만큼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서 넣을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 어디가에서 대학 학과 전형과 대입정보센터, 성적 분석 기능을 활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 학과 전형에서 대학 정보에 들어가면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 이름을 검색해 모집 인원과 전형 평가 기준, 작년 경쟁률 등 그 대학의 여러 정보들을 세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모집 요강 다운로드를 주로 이용했었는데요.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따로 들어가서 찾지 않아도 3년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교육대학교를 희망하고 있다면 이 기능을 활용하여 꼭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다운받아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에는 시사 관련 문제와 함께 예시 답안도 나와 있어 면접을 준비할 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이 배우고 싶은 학과가 어느 대학교에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학교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학과만 결정했다면 대학 학과 전형에서 학과 정보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과 관련 키워드에 자신이 원하는 학과 이름을 검색해 그 학과가 있는 대학교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쭉 보시고 마음에 드는 학교들을 추린 다음 비교 분석 기능을 활용하면 최대 3개의 대학교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학교 정보와 전형 정보, 전형 평가 기준, 대입 특징, 총 4가지 측면을 비교해 볼 수 있어 대학교를 추려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입정보센터에서는 대입제도 안내와 대입 전략 자료실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특히 대입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뀌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대입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대입 전략 자료실에 들어가면 자기소개서, 공통양식 다운 등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이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골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적 분석 기능입니다. 대학마다 성적에 반영되는 교과목의 종류나 학년별 반영, 비율 등 내신 성적 반영에 있어서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성적 분석 기능에 들어가 1학년 1학기부터 교과목, 석차 등급, 원점수 등 차례대로 입력한다면 원하는 대학에서의 본인의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3년이라는 긴 루트를 달리다 보면 지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나에게 선물을 주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고, 나를 위해 힘써주시는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나와 같이 걸어가는 친구들을 보며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놓인 학생들이라면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 고등학교 3년 정말 알차게 보내세요. 이제 막 고등학교에 적응되어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2학년과 3학년,
더욱 빛날 그날을 위해 마지막 결승선까지 최선을 다하며 학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